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속도를 내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학과에 기업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로 개설이 확대됩니다.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민원 해결 전에 도로를 준공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운 곳을 지나는 노인들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척추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판 중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1년 넘게 걸린 것에 비해 항소심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두한 홍준표 경남지사. 20여일 만에 2차 공판에 출두했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3차 공판에 이어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석모 전 부회장의 돈 전달 경로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합니다. 이후 오는 24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전후로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의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경남도정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남도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이왕구 전 총리처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홍준표 도정은 탄력을 받게 됩니다. 홍 지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만 추진하던 기업 맞춤형 학과 개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학사 과정에 대한 기업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 따른 겁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기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대학의 도움을 받아 사내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학이 생긴 뒤 생산직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4% 미만, 평균 25에서 30%에 이르는 대기업 생산직 신입사원 퇴사율보다 6분의 1 미만 수준입니다. 사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한 원인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이런 기업 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4년제 대학 20곳과 전문대 44군데를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대학들도 사업 선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제도를 더 확대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이런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부 전문가가 커리큘럼에 참여를 해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은 기업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성과도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이 마련되면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신항을 잇는 제2배후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요.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공사업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준공을 밀어붙이려고 해 주민들의 반발에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터널 회차로 옆으로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마을 논밭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지자 공사업체가 새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경사가 너무 높아 농기계를 운행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경사로가 25도에서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아예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방 통행인 고속도로 회차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주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출구로 나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00m 이상을 역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회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신호처럼 쓰지도 않는데 1차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기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 길로 그냥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다녀도 되는 거고요. 김해의 또 다른 마을.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마을 입구에 설치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다 국도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마을 앞으로 몰리며 사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여기서 나오려는데 저쪽에서 장류 쪽에서 진례로 가는 차가 수도 없이 다닙니다. 거기서 멈칫하는 그 순간에 바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시공업체와 도로공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번 주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겨울에는 꼭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서리 등이 내려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에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면 후유증도 큰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8살 김영임 할머니는 벌써 일주일이 넘게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딱 누워 계시면 돼. 일주일 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 살얼음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척추뼈에 금이 간 겁니다. 가까운 격엔 쓸어버렸어. 줄 미끄러져 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은 거 그냥 그대로 못 일어나 버려 막 해리고 빠지고 막. 겨울 들어 김 할머니와 같은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꼭 눈이 오지 않더라도 설이나 습기가 얼어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12월과 1월에 낙상사고 골절 환자는 월 평균보다 1,500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택 안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의 70%가 넘는 60대 이상 고령자는 근력이나 유연성이 약한 데다 골밀도도 떨어져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합병증도 훨씬 심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활동을 못 하게 되면 폐나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폐기능이 이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전문가들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에 작은 보폭으로 걷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등 보행 습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모란 여성병원 바자회 성금과 임직원들이 239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원장 일동 200만 원,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제3표준공장협의회 회장과 회원사 일동 100만 원, 더 시티세븐몰 관리단 100만 원, 명곡동 으뜸마을 만들기위원회 도계통장 일동이 7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원 대방중학교 학생 일동 76만 7,540원, 주식회사 동승 김도연 대표이사 52만 3,810원, S&T 중공업 단비회에서 50만 원, 주식회사 초가집 정원호님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상남시장 미래찜 노동화 대표 50만 원, 무한프린터 문제해결 공동체 30만 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이흥번 회장회 직원이 30만 원, 남창원농협 주부대학 19기 회원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봉산면 사랑의 열매달기 행사모금 55만 8천 원, 김봉리 최성락 이장과 주민, 풍물단 박종원 단장과 단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달구벌클럽 진종길 회장 40만 원, 율곡면 이장단협의회 30만 원, 인북 2구 부녀회원 일동 20만 원, 영전 2구 주민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69.3%가 광역시 승격에 찬성을, 27.4%는 반대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산 합포구가 73.8%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성산구가 6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창원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만 19세 이상 창원 시민 1,51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학교 물품 납품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측근과 친인척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은 박 교육감 선거 사무장 출신인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박 교육감 인척인 56살 진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7살 한모 씨와 58살 최모 씨에게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정전이 돼 업무 중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교육청과 한국전력은 오늘 오전 9시 4분쯤 도교육청 자체 변압 설비 안에 고양이가 들어가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낮 12시 40분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인근 건물과 주택, 신호등도 1분 30초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 고용지원업종 연장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무급휴직을 최소 90일에서 30일로 줄여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유도하고 실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